오늘은 13번째 주 두 번째 강의인 그 베르메르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우선 첫 번째가 말이죠. 이게 네덜란드 화가인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베르메르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이거 그 원어 네덜란드 말로는 페르메이르라고 읽어야 된다고 해요. 페르메이르.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은 특징이 뭐냐? 이제 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렘브란트, 그다음에 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스, 그리고 베르메르,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3대 화가입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할스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베르메르까지 하는데 이 베르메르는 그것이 첫 3대 화가 중에 하나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 그림이 많지 않아요. 30편 남짓할 텐데 이 30편 남짓하는 그 그림이 시기가 언제 그렸는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것은 네덜란드의 아까 렘브란트 박물관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국립박물관이에요. 코펜하겐에 암스테르담에 있는 거기에 다 그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림 30편 그림이 어느 시기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없다. 바로 요 시기, 요 사람이 생전에 다 그린 거예요. 이 사람 생전이 몇 살 때 죽었습니까? 43살 때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절한 편이죠. 근데 자식은 굉장히 많았어요. 15명인가 그랬어요. 15명인가. 그런데 뭐 많이 죽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이 사람은 그 베일에 좀 쌓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곧바로 베르메르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베르메르 역시 저는 이렇게 렘브란트와 다른 빛의 화가인데 이 사람도 빛의 화가입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봅시다. 이 사람이 제일 유명한 게 바로 이거예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그러면 이 그림은 영화화도 됐어요. 영화화 됐습니다. 근데 진주 목걸이를 한 소녀가 이게 정말 유명한 사진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이 그 어디에 비견되느냐?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 다음에 라파엘로의 라포르나리나 이런 등등의 거기에 이제 필적할 만한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러면 우선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기에 들어가 봅시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왼쪽과 오른쪽. 라파엘로. 그럼 뭐 피부가 뭐 다른 건 다 똑같아요. 또 정말 뭐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근데 왼쪽은 빛이 이 여인을 드러냅니다. 빛이 이 여인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라파엘로는 색으로서 그냥 빛이 없이 색으로서 이 여인의 피부와 이 여인이 유방암에 걸렸다라는 정도까지 밝혀질 정도로 이게 섬세한 붓질로서 색칠로서 이것이 다 나타나요. 근데 이 왼쪽에 귀걸이를 한 소녀는 빛이 어디서 들어옵니까? 왼쪽 위에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그 빛이 이 여인의 모든 것을 드러낸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드러내는 빛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모든 비밀을 또는 이 여인의 모든 성적인 어떤 그 함의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가령 입술 약간 벌어진 거, 그다음에 거기다 입술에 약간 침이 해가지고 립스틱을 바른 듯, 그 다음에 귀걸이, 그 진주 귀걸이, 그죠? 그 다음에 눈에 비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쫙 이 여인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화가를 보고 있죠. 우리를 보고 있죠. 그게 아니라 이 여인이 어떤 생각과 어떤 남자를, 어떤 연인을 보면서 그 남자 연인에게 어떠한 느낌을 전달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전달해요. 뭐냐면 약간 추파를 보낸 듯하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제 또 하나가 여러분들 이 모자를 한번 보십시오. 모자를 보면은 이게 무슨 천연염료처럼 우리나라에도 염료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색깔이 정말 요것이 아마 베르메르가 창조해낸 일종의 색채의 대비법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검은색 바탕에 이 파란
일종의 옅은 하늘색 이런 것들이 이게 그리고 옷이 약간 노리끼리한 게 그런 것들이 아주 잘 배합이 돼 가지고 놀라운 그것을 발휘합니다. 이게 신비스러워요. 자, 이제 이 사람의 3대 작품을 봅시다. 이게 3대 작품이에요. 하나가 진주 목걸이를 한 여인이에요. 이건 목걸이를 한 여인이에요. 오른쪽이 우유 따르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방금 전에 보았던 것이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예요. 자, 이게 3대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과 귀걸이를 한 이 소녀와 요 다음 거를 한번 보십시오. 진주 목걸이를 한 여인 똑같습니다.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면 왼쪽 위에서 창으로 들어오는 빛에 자기를 노출시키면서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거기를 아까 귀걸이를 한 소녀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이 사람은 거울을 바라보고 있는데 창가 옆에 걸린 거울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빛이 이 두 소녀와 여인의 차이를 드러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이 여인과 이 여인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여인의 옆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옆모습. 그리고 진주 목걸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드는 거울을 향해서 듭니다. 그런데 약간 고개가 아주 미세하게 한 3도 정도 뒤로 되면서 이 표정과 옆모습 보십시오. 약간 허영심에 차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데 그 미세한 것이 어디를 통해서 드러납니까? 왼쪽에서 오는 빛을 통해서 이게 비밀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베르메르의 빛이고 베르메르의 빛의 표현법이다. 빛으로서 여성의 심리를 드러낸다. 이거지. 드러내는 빛이에요. 비밀을 드러내는 빛입니다. 자, 그러면 요 오른쪽에 우유 따르는 이게 3대 명작이에요. 우유 따르는 여인을 봅시다. 여기서도 똑같이 빛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우유를 따르는데 그것에 집중을 해가지고 마치 우리의 숨소리조차 이 정적을 깰 것 같은 이 집중을. 그러면서 집중을 하는데 이 우유가 따라 내려옵니다. 약간씩 따르는데 그 양이 아주 적게 따릅니다. 그러니까 그 우유가 떨어지는 소리의 크기와 그 명랑성이 이 그림에 나타납니다. 한꺼번에 따르지 않고 조금씩 이렇게 따르는데 소리가 들리는 듯한 정도로 이걸 드러냅니다. 비밀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유 따르는 일이 이 여인에게는 거의 종교가 되어 있어요. 경건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이 빛이 여인의 어떠한 태도와 자세와 표정과 이런 것을 통해서 여인의 비밀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제가 보건대는 베르메르의 표현법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봅시다. 전부 이런 거예요. 그리고 색깔을 이제 아까도 창조한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그 색깔은 보십시오. 자, 이제 봅시다. 이 사람이 항상 이런 거였어요. 이런 위치입니다. 창가에서 왼쪽 위에서 내려오는 빛 앞에서 어떤 포즈를 취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포즈 중에서도 편지를 읽는 편지와 관계된 포즈가 많아요. 자, 보세요. 이거 두 사람은 편지를 읽는 거예요. 자, 밑에 가봅시다. 이것은 왼쪽은 뭔가를 편지를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하녀와 뭔가 얘기하고 있고 오른쪽은 하녀는 밖을 내다보고 있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가 많아요. 자, 또 내려가 봅시다. 내려가 보면 편지를 쓰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은 아까 봤던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했던 겁니다. 자, 이제 아시겠어요? 그런데 편지 내용까지 드러날 정도로 여러분들 자세히 봐야 됩니다. 차이를 느껴야 돼요. 자, 우선은 이 두 그림의 차이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옛날에는 전기가 없어서
저기 창가에 가서 글을 읽어야 되기도 하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는 이 사람은 그 창가에서 나오는 빛을 통해서 빛으로 여성의 자세, 손짓, 표정, 그다음에 하나 그냥 조그마한 그 움직임조차도 비밀을 드러내도록 그 빛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신비와 비밀을 드러내는 빛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여성은 그 빛에 자기를 그 면함으로써 거기에 갖다 놓음으로써 자기를 드러냅니다.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들 편지를 읽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편지 내용까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 보내드렸으니까 이거 정말 차이를 잘 해야 됩니다. 왼쪽 거는 왼쪽 아주머니는 와 오른쪽 안데 둘 다 약간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왼쪽 아주머니는 뒤에 지도가 있는 걸로 보아서 뭐냐면 멀리 남편이 뭔가 뱃사람이든지 멀리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은 잘 보세요. 오른쪽은 훨씬 더 빛이 강렬하죠? 그런데 잘 보세요. 저기 뒤에 창가에 이 여인의 옆모습이 또 비칩니다. 그러니까 이쪽 옆모습을 그린 데다가 젖혀 연 창가에 비칩니다. 그 두 빛이 이상하게 이렇게 편지로 집중이 되면서 편지로 이렇게 만나면서 이렇게 만납니다. 이렇게 삼각형으로 여기에 집중이 되는데 편지가 이렇게 밑으로 젖혀져 있어요. 여기는 편지를 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왼쪽은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굉장히 다릅니다. 이거 어떤 걸까요? 이 여인의 편지는 아마 이 여인이 기대했던 내용이 아닐 것 같아요. 약간 낙담을 하는, 긴장을 하다가 낙담을 해요. 그런데 이쪽은 편지가 멀리서 왔다는 기쁨이, 약간 반가움이 있으면서도 그 내용을 긴장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다 비밀을 빛에 의해서 드러내고 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다가 커튼이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이 커튼은 커튼을 걷었다라는 거고 커튼 뒤에 것이 드러났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 밑으로 가봅시다. 자, 밑으로 가보세요. 자, 그러면 요것은 둘 다 하인이에요. 그런데 하인이 요것과 요가 똑같은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왼쪽 거는 이게 통로가 약간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보는 것은 통로를 통해서 저 끝에 있는 그 여인과 저기예요. 그럼 잘 보세요. 그럼 요 여인이 누구예요? 요 여인이 편지를 들고 악기를 하나 들고 편지를 들고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바로 하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하녀는 약간 고개를 숙여가지고 이쪽을 바라보는데 하녀가 약간 밝은 얼굴입니다. 그럼 뭘까요? 연애 편지를 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연애 편지를 보낸 것일까요? 아무튼 이 둘은 무엇인가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연애 편지라는 것과 연애 편지를 뭔가 좀 받고서 의아해하는 것이라든지 예기치 않은 사람에게 온 것이든지 아무튼 그런 장면입니다. 자, 오른쪽을 봅시다. 오른쪽은 한창 편지를 쓰는데 열중하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이 사람은 딴청을 피우고 있어요. 그럼 뭐냐면 한참 이 사람은 동안 무엇을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 연애 편지인지. 그런데 그것이 이 누구예요? 하녀의 바깥을 내다보면서 약간 지루해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대조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연애 편지에 아주 열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방금 전에 했던 이 연애 편지는 뭔가 의아하다 아니면은
이러냐? 진짜 왔냐? 뭐 이런 식의. 자, 봅시다. 또 넘어가 봅시다. 또 넘어가면 이 소녀 편지를 쓰는 여인이에요. 자, 이것은 뭔가 자세를 취한 것 같죠. 이렇게 쓰는 것을. 그렇지만 이 여인이 무엇인가 웃는 것을 보아서는, 미소를 짓는 거 보아서는 아마 이것도 좋은 소식과 이런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이쪽에서 아버지가 보고 있을지도 모르죠. 아니면은 아빠 나 지금 누구한테 편지를 쓰고 있다 하면서 기쁜 소식, 그런 것이 그대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이제 자, 요런 것이 현대 화가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게 호퍼라는 화가입니다. 1882년서부터 1967년까지 이 사람은 이런 방의 그림이에요. 빈 방에 오른쪽에서 빛이 듭니다. 왼쪽 그림은 바다에 면한 방에서 오른쪽에서 빛이 드는데 저 뒷방이 있습니다. 옆방에서 또 빛이 듭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빈 방에 숲이 있는데 거기서 빛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뭔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무엇이 느껴집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빈 방에 빛이 들어오니까 빛이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 같고, 빈 방의 어떤 비밀을, 빈 방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비밀을.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여기에 감돕니다. 옆에서 이렇게 스쳐 들어오는 이 사선으로 들어오는 이 빛은 사실은 우리를 감시하는 빛일 수도 있고, 우리의 비밀을 알고 있다라는 빛일 수도 있고, 우리의 비밀을 드러내는 빛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빛은 말하자면 제3자의 시선에 해당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빛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이 회화의 기술 알레고리라고 하는 베르메르의 이 그림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지, 그런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알레고리적으로 이것을 그렸어요. 그럼 잘 봅시다. 여기에 왼쪽에 포즈를 취하고 있는 여자들은 다 이런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걸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실제 이 그림은 이 뒤에서 그립니다. 이 그림 바깥에서 그리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여기 커튼이 걸어져 있어요. 커튼으로 이게 얹혀서 나는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써 커튼 뒤에 있는, 만약에 이것이 커튼이 내려져 있었다면 저 여인이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커튼을 드러내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써 무엇이에요? 커튼 뒤에 있는 여인의 비밀과 신비성을 드러낸다라는 식으로 이 그림을 알레고리적으로 그린 거예요. 자기 그림을 그리는 표현 방식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주 놀랍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자세히 보십시오. 이 여인의 여러분들 포즈를 잘 취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약간 아래를 보면서 눈을 깔았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뭔가를 책을 쥐고 있고, 그리고 한쪽으로는 악기를 갖고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일종의 뽐내면서 약간 그 티를 내면서 약간 교태스러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림 자체,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는, 그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상징적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베르메르의 그림은 어떤 의미에서는 상징주의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달리를 잘 보십시오. 달리가 자기 자신을 그리는 방식을 그렸는데, 이건 뭐냐면 거울을 보고 있는 모델을 다시 뒤에서 그 모델 속에 있는 자기 자신도 비친 그 거울 속을 같이 그리면서 또 자기는 이 그림 바깥에서 이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리는 초현실주의 화가인데 여러분들 이제 2학기 때 달리를 만나게 되는데 아무튼 달리는 이런 식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어떤 방법으로 저기 그림을 그리고 표현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그 베르메르는 이 그림으로써 자기 자신의 그림의 그 스타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런 각도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음 모든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이 여인을 레이스 뜨는 여인이에요. 아, 그럼 아까 우유를 따르는 여인과 함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기 일에 열중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 이런 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불교에서 이것을 삼매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어떤 일에 완전히 몰두해서 몰아지경, 무아지경, 자아를 잊어버리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런 단계는 어떤 것입니까? 무엇이냐면 종교적인 신비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이 빛에 의해 가지고 그러한 여인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을 저울을 든 여인을 보십시오. 저울을 든 여인의 태도와 자세를 취해 보십시오. 그럼 저울로 무엇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달겠어요? 잘 생각해요. 저울로 뭘 단다는 것은 무게를 단다는 것이고 가치가 얼마인지를 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여인의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약간 고개가 왼쪽으로 하고 머리에 하얀 거를 썼지만 이 여자는 뭐예요? 약간 아까도 말했지만 허영과 그러면서 자기가 돈이 많다는 것에 대한 아주 그 만족감과 이런 것들이 여기에, 그리고 교만함까지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차이가 그런 것을 느끼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베르메르의 빛이고 그 빛에 의해서 드러나는 여인의 비밀, 그리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 이게 아주 베르메르의 특징입니다. 자, 여기 봅시다. 물 주전자를 든 여인.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아까의 이게 아마 그 당시에 옷차림인 것인가 봅니다. 그런데 자,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약간 웃는 듯해요. 미소를 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활의 기쁨 같은 것이 여기에 몸에 나타나 있어요. 생활의 기쁨 같은 게 아주 그 여인의 소소한 기쁨, 요즘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작지만 확실한 행복, 그거 일본 말입니다. 쓰지 마십시오. 근데 그것을 이 여인이 이제 생활의 기쁨을 느끼는 듯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음 학기에 르누아르, 인상주의 르누아르를 하는데, 르누아르는 바로 왼쪽에서 내려오는 빛을 인상주의적으로 그렸고 이것을 독서하는 여인을 그렸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르누아르와 베르메르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우리가 그 느끼는 방법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면은 이제 이 사람이 풍경화를 그렸어요. 몇 편 안 돼요, 이 사람은 그림은. 근데 델프트에 이 사람은 살았고, 고향이 델프트의 네덜란드. 델프트의 풍경을 딱 2편을 그렸고 델프트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델프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대구 사람이니까 대구에서 나고 죽고 하면 대구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봅시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십시오. 하나는 건물의 내부가 드러나고 하나는 뭐냐면 강 건너에서 무엇이야? 멀리 델프트의 풍경이, 도시의 풍경이, 운하가 보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왼쪽 그림을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이 풍경화할 때 우리가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뿌세게 포키온의 뮤고를 모으는 그의 아내라고 했습니다. 이게 풍경화입니다, 일종의. 물론 이것이 역사적인 설화와 일화를 갖다가 그림으로 그린 것이긴 하지만 이 뿌생의 고전주의적인 빛과 구도, 그리고 너무 인위적이죠. 인위적이에요.
자, 그런데 비해서 여기 봅시다. 여기 보세요. 이 왼쪽에 델프트 풍경을 보십시오. 아, 정말 뭐랄까? 물에 반사되는 빛이 실제로 느껴지죠. 내가 델프트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델프트의 그 날씨와 그 속으로, 그리고 모래사장 속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이 델프트의 경쾌함과 이게 막 뭐랄까 몸에 쫙 달라붙은 것 같아요. 아마 델프트에 갔어도 이렇게 못 느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이렇지 않을 테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그림처럼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름다움의 기준이 그림이에요. 그림처럼 어떤 풍경을 보는데 우리는 자연처럼 아름답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림처럼 아름답다.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인데 그림만이 아름다운 겁니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풍경 자체 속에 내재하는 게 아니라 풍경을 바라보는 눈에 있는 것이며 그 눈이 곧 그림인 거예요. 따라서 이 그림이 아마 델프트 풍경보다 진짜 아름다울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그림을 보다가 죽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면 프루스트의 소설에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제5권에 메르고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그림을 보면서 죽어갑니다. 그 정도로 그림에 미쳐서 그림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그림을 보면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 이게 그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에 델프트 풍경은 또 너무나도 잘 그렸어요. 너무나도 이 풍경 속에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의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역시 오른쪽 그림은 무엇이에요? 메르메르답게 그 건물 내부에 있는 여인을 보여줍니다. 한쪽은 골목에 있는 여인, 또 한쪽은 뭐예요? 문가에 앉아 있는 여인. 아, 그들의 생활을 드러냅니다. 요것이 아주 또 요게 재미난 지점 부분이에요. 요것은 나중에 여러분들 밀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밀레라는 사람이 요것을 이제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자, 넘어가 봅시다. 근데 이런 풍경화를 많이 그린 것은 여러분들 이제 다음 학기에 하게 되는데 영국의 화가인 터너와 컨스터블입니다. 그럴 때 이 터너와 컨스터블의 이 그림, 오른쪽 그림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아, 이 그림과 어떻습니까? 좀 다르죠? 그 다른 차이는 다음 학기에 터너와 컨스터블을 할 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왼쪽에서 들어오는 빛을 가지고 그러한 것만 그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뚜쟁이라고 하는 아주, 이거 아시죠? 그러면 이 뚜쟁이와 비슷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렸죠. 그러면 카라바조의 점쟁이를 하면서 슬쩍 손도 만져보고, 우리 때는 그랬습니다. 저 손금 봐주겠다고 여학생의 손을 만져보는 그런 식의 뚜쟁이, 요 그림이 재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메르메르의 아주 전형적인 작품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왼쪽 위에서 빛이 들어오는데 그 빛이 여인의 섬세함 속에서 섬세함을 드러내면서 여인의 내면과 특징과 여인의 그러한 것을 다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봅시다. 이거 봅시다. 포도주를 마시는 여인. 이게 두 개를 다 포도주를 마시는 여인의 그림을 그렸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왼쪽에서 들어오는 빛에 의해서 그것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두 명이 있습니다. 왼쪽 여인과 오른쪽 여인. 자, 봅시다. 왼쪽 여인과 오른쪽 여인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주 미세합니다. 미세한데 우선 오른쪽 여인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남자가 고개를 숙여서 말이죠.
빨리 마시라고 했는지 뭐 했는지 뭐 약간 뭐 여인의 앞가슴을 이렇게 보면서 합니다. 이렇게 꼬시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여인이 왼쪽을 우리 쪽을 바라봅니다.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죠. 그런데 의식하는 걸 잘 보십시오. 잘 보세요. 왜요? 얼굴에 웃고 있어요. 아주 미세한데 얼굴이 벌써 약간 상기됐습니다. 상기됐다는 것은 우선 술을 좀 마신 듯하고 술을 마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플러스 알파 상승 효과를 하는 게 남자가 접근을 해서 약간 업된 분위기의 여자의 몸짓이 여기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표정서부터. 거기에 비해서 왼쪽 여인을 잘 보십시오. 왼쪽은 남자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딱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야? 이것도 꼬시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들 이 왼쪽 여인에 제가 하나 질문을 할게요. 왼쪽 여인은 포도주를 빨리 마실까요? 천천히 마실까요? 빨리 마십니다. 지금 굉장히 빨리 아주 미세한데 이게 단숨에 마시려고 하려고 하는 게 올리는 동작입니다. 이게 미세하게. 오케이? 아주 이 빛에 의해서 요게 잘 보십시오. 오케이? 그러니까 남자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만. 스스로 알아서 빨리 마시는구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오른쪽 그림은 저 뒤에 뭐냐면 자기가 이미 한 사람이 뭐예요? 뺏겼어요. 오케이? 자기가 저기서 졸고 있어. 이제 자기는 심심하다 이거지. 오케이? 자, 이런 것들이 아주 미세하지만 그 차이에 의해 가지고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그것을 비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속내 이야기를. 됐죠? 자, 그러면 이거 지리학자와 천문학자입니다. 나 이거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 다음에 봅시다. 콘서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연주하는 것이 참 많아요. 연주하는 게. 자, 그러면 우선 콘서트 할 때 연주하는 것에서 봅시다. 우선 이 뒤에서부터 해볼까요? 그러면 요번에는 요 뒤에서부터 해봅시다. 요거 합시다. 자, 이게요. 버지널이라고 옛날에 그 피아노의 원시적인 형태인 합시코드라고 있습니다. 합시코드를 버지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버지널. 그 버지널의 앞에 앉아 있는 여인이에요. 하나는 서 있는 여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두 사람을 잘 비교해 보십시오. 자, 왼쪽 여인은 빛이 들어오는데 그 빛에 자기를 어떻게 위치시키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표정을 짓고 있고, 그 다음에 손을 올렸는데 손에 어떤 무게가 얼마나 가고 있는지, 긴장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거기에 비해서 오른쪽에 서 있는 여인은 건성으로 올리고 있는 듯하고 표정을 보십시오. 자, 이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의 내면을, 그리고 이 여인의 어떠한 속내 이야기를. 왼쪽은 뭐냐면은 합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쪽에 누군가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컨덕터가 이쪽에 있어요. 오케이? 지휘자가. 그러니까 신호를 기다리면서 같이 이제 합주를 하려니까, 그러니까 벌써 손이 굉장히 미세하지만 벌써 건반에 올라가 있으면서 굉장히 약간 긴장한 듯합니다. 벌써 신호를 기다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여자는 건성으로, 미소도 보십시오. 약간 능글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자기가 버지널을 약간 연주한다, 또는 연주하는 신용을 한다 그러면서 누군가를 갖다가 교태를 부리는 듯해요. 아주 징그러워요. 징그러운 여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빛이 드러난다 이거죠. 오케이? 자, 이제 아시겠죠?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차이를 통해 가지고. 자, 봅시다. 자, 이제 다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자, 이 창가에서 류트를 켜는 여인, 그리고 왼쪽에 콘서트. 그렇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콘서트부터 봅시다. 그러면 오른쪽에 서 있는 여인이 한 사람은 앉아 있고 한 사람은 버지널을 켜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 앉아 있는 사람은
뭔가 선생이든지 지휘자든지 그럴 거고, 서 있는 사람은 악보를 보면서 아마 노래를 하는 사람이 아닌가. 굉장히 진지한 콘서트다 이거죠. 진지한. 옛날에 요 당시부터 아마 실내악, 돈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연주자들을 데려다가 연주를 듣고 하는 그런 살롱 음악이 이제 싹 텄죠. 그런 진지한 분위기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창가에서 류트를 커는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 이 여인은 연주하다 말고 바깥을 봅니다. 뭘까요? 여러분들 바깥을 창문을 자주 내다보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대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지 또는 멀리 떠나고 싶은 사람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창가를 보는데도 다 심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주를 하다가 밖을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겁니까? 한눈 파는 거죠. 한눈 파는 것은 무엇이야? 바깥을 내다본다는 것은 무언가가 그리워하는 겁니다. 여행을 그리워하든지 어떤 사람을 하든지 그런 것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음악 수업이라는 겁니다. 이거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 이 그림은 이게 비밀이 아직까지 안 풀렸어요. 근데 이거 정말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런데 왜 제가 그 옆에 루벤스의 노인과 여인이라는 그림을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그림을 갖다 놓았느냐 하면은 약간 관계가 있어서 갖다 놨겠죠? 제가요. 자, 우선 왼쪽 그림부터 봅시다. 여기서 버지날 앞에 있고 뭐냐면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이 지팡이를 가지고 옛날에 가르쳤나 봐요. 뭐가 좀 틀리면 이걸로 땅땅, 그러니까 때리지는 못하고 바닥을 치는 거죠. 바닥을 치니까 야 이놈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바닥이 맞는 거죠, 대신. 그러니까 선생일 거고.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이렇게 치고 있어요. 버지날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여기 거울이 있습니다. 근데 거울이 여기가 묘한 거예요. 여러분들 거울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림에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여자는 약간 고개를 숙이고 버지널을 약간 숙였어요. 그리고 정면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거울에 있는 그림은 비친 이미지는 왼쪽을 보고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거울 속에 비친 모습과 거울 앞에서 버지나를 연주하는 여인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면 거울 속에 있는 그 여인은 근데 옆을 보는데 누구를 보고 있느냐면 바로 선생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을 보고 있는데 잘 보시면 여러분들 그 얼굴이 약간 팔그레합니다. 상기됐어요. 뭔가가 수상하죠. 여러분들 여인의 얼굴이 빨개지면 뭐예요? 뭐가 들킨 겁니다. 사랑의 마음이. 그러니까 이 장면은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이 여인이 버지나를 연주하는데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마음은 선생님에게 가 있고 선생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남자 선생님을. 오케이? 됐어요? 요런 것을 이거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디서요? 저기서 회화의 기술 알레고리. 여기서 이 사람은 이렇게 비밀을 드러낸다 그랬잖아요. 빛이 들어오면서 커튼이 제쳐지고 커튼 뒤에 빛에 의해서 드러나는 비밀을 자기가 그림을 그린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그림을 그리는 방식과 표현 방식을 요 그림으로서 알레고리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오케이? 무엇이에요? 거울 속의 이미지와 이게 달라요. 비친 게. 그러면 뭐냐면 선생님한테 피아노를 배우면서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거리는 겁니다. 무엇이에요?
선생님 나 사랑해. 나 선생님한테 좋아해. 선생님 좋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빛이. 이게 그 미세한 거. 그러면 오른쪽 그림을 왜 내가 넣었느냐? 바로 요 그림이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우리 루벤스를 할 때 하지 않았는데 이게 노인과 여인이에요. 노인과 여인인데 로마 시대 때 이게 아버지 이름이 시몬이고 여자 이름이 페로예요. 페로인데 딸이에요. 딸인데 이 시몬이 일종의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사형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형이 됩니다. 근데 처형 방식이 참 놀라운 방식이에요. 교수형도 아니고 뭐 참수형도 아니고 무엇이에요? 굶어 죽는 형이에요. 그러니까 굶어 죽는 겁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딸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안 돼서 무엇이냐면은 여기서 잘 보십시오. 이것이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요때 이 딸에게 자식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시몬의 손자겠죠. 그때 젖이 불어서 그 젖이 퉁퉁 불어서 그 젖을 누구예요? 아버지에게 면회 갔다가 젖을 먹였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게 아니라 이 젖가슴에다가 꿀을 묻혀서 꿀을 엄청나게 많이 묻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가서 면회할 때 살짝 젖가슴을 빨게 한 겁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서 이게 놀라운 겁니다. 아버지가 너무너무 배고픈 나머지 뭐예요? 딸의 젖가슴을 빠는 거예요. 젖을 먹든지 꿀을 먹든지. 그런데 그때 딸은 고개를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는데 얼굴이 발그레해져요. 그러니까 수줍음과 부끄러움과 이게 묘한 장면입니다. 이게 근친상간적 장면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뒤에 그 사병들은 근위병들은 뭐냐면 관음증으로 이걸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루벤스가 이걸 굉장히 여러 편 그립니다. 이 주제의 그림을. 요것이 바로 여인의 부끄러움을 그린, 그러니까 딸의 부끄러움을 그린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에요. 그래서 루벤스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 편을 그려요. 근데 이것이 바로 이게 선생한테 이걸 받으면서 이게 선생의 아버지에 해당되죠. 그런데 선생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얼굴에 이게 발그레하게 나타난 것이 거울에 비치면서 거울에는 고개를 선생님 쪽으로 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것이 완벽하게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선생과 제자, 그리고 아버지와 딸, 그런데 그 딸이 그리고 여제자가 선생님을 사랑할 때의 그 부끄러움을 살짝 고개를 돌리는 그러한 것이 우리를 일맥상통하게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음악 수업의 해석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은 이 루벤스의 노인과 여인에서 따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두 개는 서로 거리가 먼 두 주제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냐면 왼쪽에서 내려오는 빛인 베르메르는 그 빛이 아주 섬세한 여인을 섬세하게 묘사함으로써 그 손끝, 털끝 하나하나가 이 빛에 의해 가지고 그 빛에 의해서 비치는 그 여인의 아주 조그마한 몸짓과 그 사소한 것까지 해서 여인의 심리가 비밀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회화의 알레고리다. 회화의 기술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많이 앞으로 올라가 봅시다. 그러니까 저는 이 그림을 아름다운 여인이다 라고,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나 라포르나리나 라파엘로의 이것에 필적하는 위대한 어떠한 여인상으로서 가장 위대한 그런 초상화다라고 보지 말고 그것 이상으로 우리가 봐도 됩니다. 봐도 되는데 그것 이상으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야 될 것이 왼쪽에서 내려오는 이 빛의 눈빛과 코끝, 그다음에 입술, 여기 입술에 착한 거, 귀걸이, 그다음에 이 하나하나가 이 여인의 비밀, 내면의 심리를 싹 드러낸다. 그 내면의 심리를 읽는 것은, 그 비밀을 해독해내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비밀의 수수께끼를 잘 풀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